네,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쿠팡 물류센터 관련 감염이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고 친구와 밥을 먹고 또 대화하는 등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이 생활방역 조치를 실천하지 않는 시설 운영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와 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근데 한번 역추적해 보면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처음 확진이 된 분을 따져보면 부천에 돌잔치를 갔었고, 근데 거기에는 확진된 사진사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택시 운전을 다시 하시는 분이시고, 그 분은 그 인천에 있던 무직이라고 거짓말했던 확진된 학원 강사가 그 택시에 손님으로 있었고, 그래서 역추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천 강사는 이태원 클럽 다녀왔던 사람이고, 결국에 그럼 이 쿠팡 물류센터의 확진도 따져보면 이태원 클럽발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뭐 이제 1차적으로는요, 이제 그럴 가능성을 이제 방역당국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초발 환자의 이제 감염 경로가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태원 클럽발 이제 인천 학원 강사가 보습학원 수강생에게 옮기고, 그게 이제 코인 노래방에서 이제 그 인천 지역에 있는 그 이제 택시 기사한테 옮겼는데, 그분이 프리랜서 사진 기사로 이제 부천에 가면서 결국 사람의 이동에 의해서 인천 지역에서 부천 지역으로 오게 된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그 돌잔치에 참석했던 한 분이 5월 12일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셨고, 13일에 증상 생기고, 그 이후로 이제 24일경부터 해서 이제 쿠팡 물류센터발 유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초발 환자는 이제 그 돌잔치를 다녀오신 분이 맞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이렇게 모든 경로가 다 풀린 게 아니고, 그분 말고도 다른 그 물류센터 내부에 다른 경로에 또 이제 감염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지금 염두에 두고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확진이 발견된 분은 그 물류센터의 그분이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그 확진이 돼서 전파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를 보면 근무자가 많다 보니까 확진자가 혹시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이 확진자 발생률은 3% 미만인 것으로 아직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있었던 이 구로 콜센터 11층에서는 그 감염자 비율이 무려 43.5%가 나왔었거든요. 거리 두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근무 환경인 거는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코로나19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듯이 이제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동일 집단이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신천지 대구교행 유행 때 전수조사했더니 40% 감염됐었고요. 콜센터 40% 감염됐었고, 심지어 청도 대남병원은 거의 100%가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 오랜 노출됐냐 이건데, 지금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다가 이분들이 이제 동일 인물들이 아니라 일용직분들이 많으셔서 계속 교체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서 이제 교체가 되면서 또 노출 기간이 뭐 일단 지금 뭐 12일 그분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다른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노출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3% 정도쯤 나오게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된 게 사실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기간이 또 남아 있고 추가로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추가로 발생할 확률이 높냐보다는 얼마나 이런 그 추가적인 접촉자 중에서 또 고위험 시설을 만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태원발 유행의 5차 감염에서 지금 쿠팡 물류센터를 만나서 또 한 번 그 불길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류센터에 이제 접촉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전수조사 4,300명 이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직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 접촉자분들 중에서 또 본인이 걸렸는지 모르고 또 위험시설에 갔다가 또 그 시설에서 또 이렇게 폭발적인 발생이 생기지 않기를 이제 바라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앞으로 1, 2주가 고비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접촉자 조사,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시 또 확진자 접촉자가 다른 큰 집단에 가서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제가 길 가는데 제 지인이 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민광 씨 오랜만에 해서 차에서 저랑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지인분이 확진이 된 분이고 저는 반갑습니다 하고 가서 인사를 해서 차에 앉아있는 지인 창문 내리고 저는 밖에서 10분 정도 대화를 했고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이 확진된 저희 지인은 마스크를 안 썼고 근데 제가 확진이 된 거잖아요. 이건 밖에 야외에서 이렇게 10분 정도 마스크를 난 썼고 했는데 이런 확률이 그 예의가 되면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역학조사를 하게 됐을 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스크 착용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밀접 접촉을 해도 어떤 분들은 자가격리되고 어떤 분들은 자가격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예,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 1차적으로 저희 역학조사관들이 가서 보는 게 뭐냐면 코가 노출됐냐 안 됐냐. 잠깐 여기서 교수님도 예, 질문에서 저희 역학조사관 예. 하셨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딱 봤는데 코가 노출됐다는 얘기는 비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서 예. 제대로 쓰지 않은 분들은 사실 자가격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잘 썼다 그래도 노출 과정에서 비말이 마스크 겉면에 붙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만지면 또 접촉 감염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들도 또 중요하고요. 또 예. 눈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통로 중에 하나거든요. 눈은 마스크가 뭘까요? 눈과 코는 가려주지만 네. 눈을 비비게 되면 콧물관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까지 완벽하게 고글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예. 그러면 사실 마스크가 100%다 막아주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으로 가고 코로 가고 마스크 만지는 것 때문에 손을 잘 씻는 것이 추가가 돼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그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스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벗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벗을 때 이렇게 앞에 잡고 벗게 되면 결국은 이 외부에 묻어 있는 그런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귀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풀고 잘 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어릴 때 손 잘 씻기도 하느라 이런 말은 정말 일상적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손 씻는 게 중요하구나 몰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도 어떻게 이렇게만 진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귀걸이만 만져서. 그렇죠. 정말 작은 것 같은데 이거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전파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현재 이 상황을 보면 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쿠팡 물류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또 걱정인 부분이 요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보면 경기도에 있는 광주시 여기에서 행복한 요양병원 보호사가 이 확진이 된 다음에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보면 연령대가 높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증상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뭐 지금 저희가 뭐 이미 과거 유행에서 이제 요양병원 등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이제 이렇게 다수가 발생을 하고 또 상당수가 사망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경우도 이제 요양보호사분이 진단이 됐는데 이제 뭐 이미 접촉자 4분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그분 중에 3분이 고령의 입소자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도 환자가 나왔을 때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제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증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1차적인 지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확진자를 보니까요. 그 쿠팡 물류센터 감염자가 나오고 나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계속 늘어서 뭐 79명까지 늘고 그다음에 뭐 59명 이렇게 되면서 다시 또 39명이 됐잖아요. 일단 단기간에 뭐 이거 파악하기는 이게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프는 내려오고 있는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접촉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숨어 있는 조용한 전파자, 이제 무증상자들도 감염력이 있는 이 코로나19 특성상에서 이제 위험 시설에서 얼마나 많이 또 이제 증폭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수도권 감염자들, 이제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90% 정도로 굉장히 예. 많거든요. 예. 근데 수도권이라 하면 결국은 이제 다중이용 시설들이 많고 또 이렇게 사람 간에 이제 오가는 그런 교통들이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네. 어떤 전파들이 이제 퍼져나가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사실 수도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보다 이 수도권 지역의 유행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궁금한 게요. 이게 무증상 전파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 무증상 그 전파자를 찾는 거는 거의 가능한 겁니까?
무증상 전파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결국 접촉자 조사를 해도 무증상 조사 찾을 수는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접촉자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전략을 지금 쓰고 있냐면 위험 시설을 갖다 공개를 하고 그 위험 시설에 언제 방문했던 분들은 최대한 빨리 본인이 와서 검사받는 게 가장 빨리 진단받는 법이거든요. 예. 방역 당국의 이런 지금 1, 2, 3, 4차 이 접촉자 찾아가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위험 시설에 노출됐다 싶었을 때 선별 진료소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본인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거나 아니면 뭐 확진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코로나 증세가 조금 있는 것 같아 자가 진단으로 했을 때는 선별 진료소에서 그 확인이 불가능한 건가요? 결국 이제 선별 진료소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기본적인 증상들 뭐 호흡기 증상부터 해갖고 뭐 냄새를 못 맡는 것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증상이 당연히 있다라 그러면 더더군다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시설에 갔던 적이 있다라 그러면 지금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보니까 여의도에 연세나로 학원이 있어요. 여기에 강사 1명이 확진됐는데 그리고 수강생도 2명이 확진됐습니다. 여기 건물이 꽤 큰 것 같습니다. 50여 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활동하는 분들이 총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여기도 굉장히 큰 클러스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는 또 대처를 저희가 해야 되죠? 결국은 이제 그 확진제 그 학원 강사가 발생한 그 확진되고 증상이 있었던 시점을 따져서 예. 그 보통 이제 이틀 전까지의 이제 건물을 방문했던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라고 이제 안내가 갈 것 같고요. 네네네. 그 이제 안내를 받기 전에라도 지금 이제 뭐 그 앙카라 공원 안에 이제 워킹스루 이제 그 이제 진료소 생겼다고 하거든요. 네. 좀 이렇게 좀 검사 능력에 이제 좀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니까 빨리 검사를 해서 이제 혹시라도 숨어 있는 감염자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일단은 지금 급선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거 내가 그 근처에 간 건 맞는데 문자를 받았어도 나 지금 전혀 증상이 없으니까 뭐 안 가도 되겠지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한테 주의의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 그 국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본인이 걸리게 됐을 때 그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이제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예. 이제 위험 시설에 노출되고 그 위험 시기를 이제 방역 당국에서 알려주게 되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본인도 보호되고 본인 가족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질문이 어리석었습니다. 예. 네, 인천에서 뭐 또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40대 여성도 확진이 됐는데 앞서 이 여성이 운영하는 부동산은 앞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했던 그 연세나로 학원 강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그 부동산과는 또 다른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같은 인천이지만 지역이 다른 부동산에서 이렇게 또 확진자가 나와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게 확산이 돼 있는지 그 파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쌤지 아까 이제 그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이제 여의도 이제 학원 강사가 이제 확진됐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가족분들이 5분이 확진이 됐는데 어머니가 증상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학원 강사가 최초 환자라기보다는 이제 어머니가 최초 환자일 가능성인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 이제 운영을 하시는 그 가족인데 예. 근데 이제 지역은 다르지만 뭐 부동산이라는 뭐 동일 업종이라서 혹시 이제 뭐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네. 뭐 고려는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개의 사안인 것 같고요. 예. 별개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별개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부동산이라는 같은 집단이라서 같이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그 의심을 했나 봐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학생입니다. 이제 등교를 학생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를 이제 간 이후에 확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산에서는 또 이렇게 학생이 확진받은 게 등교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또 우려가 많겠어요. 이 부분도. 이제 이 학생이 알려져 있기로는 네. 이제 학교하면서 곧방 이제 PC방에 가서 6시간 정도 뭐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용을 하면서 뭐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그러니까 뭐 검사를 받고 나서 가는 중에 PC방 갔다는 거죠.
학교하면서 갔다고 저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뭐 학교 내에서의 관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등교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하면서 이제 바로 집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 않고 집에 가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런 다중 이용 시설 갔을 때에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또 굉장히 어렵고 다 답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여름이 오게 되면 뭐 KF94 같은 마스크 쓰고 사실 숨 쉬기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덴탈 마스크 같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학생들이 좀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들 좀 공급량도 늘리고 학교에 공급도 해서 예. 애들이 좀 편안하게 좀 그 수업도 좀 받고 또 이렇게 이제 다중 이용 시설 갈 때도 잘 착용할 수 있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뭐 학생들의 방역 참여 의식이 좀 낮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사실 뭐 지금 저희 1년 전만 해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지금 네.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습관처럼 다 쓰게 되지 않습니까? 1년 전까지 마스크 거의 멋 아니었습니까? 멋.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어찌 보면 이런 이제 생활 방역이 습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등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네. 뭐 몸에 잘 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서 예. 이제 잘 지도하고 또 좀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저희가 계속 이제 교수님과도 대화를 해보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많이 밀집되는 곳 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서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쿠팡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밀집해 있고 흡연실에서도 같이 확진해 있고 그러니까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과 고양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전혀 모르는데 잠깐 만나서 PC방인가 어디 잠깐 만났었나요? 네, 뭐 흡연실에서 만났나요? 네, 예. 그러니까 PC방 아무튼 흡연실에서 만났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잠깐 있다가 걸렸다고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전파가 빠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제일 위험한 순간이 마스크를 벗고 밥을 같이 먹을 정도의 이제 밀접한 접촉이 보통은 15분 이상 됐을 때 굉장히 감염력이 이제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뭐 이제 흡연실이든 뭐 식사 시간이든 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공통점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작업대에서 뭐 일할 때도 막 숨차니까 또 마스크를 벗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뭐 생활 환경 뭐 작업모나 이제 그런 작업대 주변의 이제 물품들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되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 예. 결국은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고의 이런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게 해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수보다 해외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이 적은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이제 12명이었습니다. 유럽, 미주 이 두 곳을 제외로 하면 중동,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유입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이 수치로 봤을 때 이젠 뭐 특정 나라가 더 위험하다, 여기가 덜 위험하다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코로나19는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유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남반구가 이제 떠오르는 이제 문제가 되는 네. 이제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전 세계가 다 위험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집중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뭐 장기 체류 이제 우리 이제 외국인인데 이제 출장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또 이제 감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특정한 상황들에 대한 이제 대처들을 이제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 아직까지 이게 뭐 새로 전혀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백신도 없고요. 처방약도 없는데 미국에서 지금 렘데시비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에볼라 치료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타미플루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도 수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례 수입이다. 그래서 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단 먼저 수입하는 거를 허가해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렘데시비르가 그렇다면 방역 당국에서도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 이걸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약이 환자 치료에 쓰이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누가 뭐래도 이제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일단 안전성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부작용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뭐 어느 정도 지금 그 전 세계 다기관 연구를 해서 투약군과 대조군을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 이제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태고 네. 유효성에 대해서는 봤더니 이제 입원 기간을 한 15일에서 11일 정도로 한 4일 정도 단축을 해준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재원 기간이 짧아지는 거는 병상을 이렇게 좀 더 빨리 이제 중증 환자 위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사망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많이 낮춰주는 걸로는 돼 있는데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어서 예. 사망률을 낮춰준다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유효성과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약도 쓸 수 없고 효과가 입증된 약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고 또 의료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 그러면 네. 부작용을 갖다가 좀 그 잘 관리하는 차원 상황에서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럼 교수님도 보시기에 렘데시비르의 그 승인은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건가요? 충분히 고려를 할 만한 의미 있는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해서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